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처가의 이 수상한 거래 정황이 또 드러났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군 800억 개발 특혜를 통해서 이들의 그 개발 이익, 사실상 800억을 다 꿀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처가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장모인 최은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내인 김건희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어서 이거 도대체 까도 계속 나옵니다. 양평군에서 또다시 이 윤석열 처가의 수상한 거래 이 비위 정황이 드러났죠. 관련된 내용 기사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자, 헤럴드 경제의 기사입니다. 김건희 일가 양평 땅 매입하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황. 자,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가 가족과 동업자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양평군 병산리 5개 필지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외삼촌이 소유하고 있던 2개 필지는 지난 2008년 4월 외삼촌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최모 씨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달 뒤에 김건희는 사촌이 상속받은 토지를 본인이 사들이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년 6개월간 가등기를 설정했고요. 장모인 최은수는 김건희의 가등기권이 이제 말소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2010년 12월 22일 동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해서 12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죠. 그 후에 2015년 최은수는 다시 조카 최종기와 내연남 김충식의 소유 3개 필지 등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12억 8,0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한 상황, 토지 소유자도 아닌 최은순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2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최은순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에 대해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그리고 또 오신환 의원이 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라는 서면 질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공직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인사검증은 사생활 침해나 아는 바가 없다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도 한 바가 있죠. 참고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김도읍의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고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 상황 1 실장으로 들어갔죠. 이러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 상황,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서 윤석열 역시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되는 정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은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 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다. 그리고 윤석열을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의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서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현재 민주당 현안대응 TF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윤석열 처가의 비위 의혹 중 하나로 이제 이미 이 사건은 사실 작년 8월 달에 윤석열 장모가 다주택으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려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법적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소위 차명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는 양평 땅 5필지에 대한 그 위반 의혹은 이미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방금 보신 기사의 땅들이 역시나 그때 제기되었던 의혹들의 땅인 거죠. 그런데 해당 내용 또다시 이것이 소리 소문 없이 작년에 또 감춰졌다가 최근 양평 그 공흥지구에 800억 개발 특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것이 같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일단 이 병산리의 땅은요.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은순과 그 가족이 이 100% 지분을 소유한 ESIND가 개발한 양평 땅의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가 이 출발 지점이에요. 여기에 있고요. 거기서 직선 거리상 한 5km 내에 지금 있는 거죠. 4.6km 거리에 있는 곳인데, 자, 이곳 일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5필지를 조회를 해보니까 윤석열 처가 쪽 사람들의 소유권 이전과 이제 그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그 당시 참 이상한 지점들이 많았죠. 왜냐? 왜 이상한 지점이 많았느냐?
이게 좀 정리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었던 건데요. 강산면 병산리에 지금 두 개의 필지 1002와 1002-1이죠. 두 곳의 토지 소유권만 보게 되면요. 2000년 그 7월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오빠인 최만종의 소유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4월에 최만종 씨가 사망을 하니까 이거의 상속권자인 최은순의 조카 최종규로 이제 소유권이 변경이 되는데 바로 두 달 뒤였던 2008년 6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가등기를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을 가계약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조카 최종규가 야 이거 네 맘대로 못 팔아 라고 하면서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게끔 걸어둔 겁니다. 자 그런데 2010년 12월에 김건희가 설정했던 가등기가 끝나자마자 최은순이 이 토지를 그 다른 토지들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당시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12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카인 그 최종규의 토지와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합쳐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거죠. 6억 5천만 원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2019년 11월에 들어서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은순의 큰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산면의 병산리 세 필지 1000-2와 1000-5, 1000-10 이 세 곳의 경우에는요. 등기부등본상에서 그 최은순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이면서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최은순의 내연남 그 김충식 씨가 이 2000년 7월 18일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곳의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 날이 나머지 두 곳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1002와 1002-1 해당 토지를 그러니까 최은순의 오빠인 최만종 씨가 소유권을 등록한 날짜랑 시점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죠. 2000년 7월. 그리고 이 세 필지를 2010년 12월에 최은순이 김충식 씨의 명의의 이제 땅을 공동담보로 해가지고요. 또다시 얼마를 이제 하냐 12억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근데 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시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것과 같이 보십시오. 2010년 12월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래도 보시면 2010년 12월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이 똑같은 날짜에 역시나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2016년에 이 세 곳의 토지가 최은순의 아들과 또 다른 김모 씨의 공동 명의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한 시점과 가등기를 설정한 시점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다 또 이제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이는 이제 최은순이 2000년에 강산면 토지를 이제 매입하고 나서 이것을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제 자신의 오빠인 그 최만종하고 이제 내연남인 김충식 씨한테 명의를 저렇게 맡겨둔 형태라고 하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당시 그 내연남 김충식 씨는 병산리 토지는 자신과 최은순의 아들이 함께 이제 이것을 매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 소유주임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도 실소유주는 이제 최은순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점을 또 인정하기도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동 담보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땅들이 인접해 있다. 땅들이 인접해 있어서 도로나 뭐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최은순이 대출을 받을 때 자신도 자신의 땅을 공동 담보로 제공을 해줬다. 이런 이상한 명분까지 내세운 바가 있었죠. 자, 이러한 의혹이 논란이 되자 작년에 윤석열 뭐라고 해명을 했냐. 윤석열의 해명 대검 측에서 해명을 대신해줬죠. 대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최은순과 18년째 그 기간이 넘는 동안 이제 송사를 이제 해왔던 정대택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까?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동거를 했던 시점이 2008년 4월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은순의 피의자 조사에서는 2009년 5월부터 교제가 이뤄졌다라고 언급을 했던 바 이미 그 기간에 접점에 있는 이 수상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당시 대검의 답변처럼 이것이 결혼한 시점 이전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답변은 결코 적절치가 않죠. 자,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명의신탁으로 충분히 보여지는 과정이고요. 부동산 실권리자의 이 명의등기에 관한 그 법률에 따르게 되면요. 과징금의 벌칙 규정에 따라서 최은순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검의 답변 중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면 이거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의 입이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검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명백히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정사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아내의 재산도 공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직자의 그 어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게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그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검은 이러한 법률상 규정도 싹 다 무시를 하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배려를 해서 아이고 우리 총장님 가족분들 가정사일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검찰총장의 가족에게만 특별한 성역을 만들어서 가정사라고 분리해서 범죄와 가정사를 분리해버린 거죠. 자, 이거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조차도 이게 명의신탁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기사를 보신 것처럼 차명재산에 대한 그 잔뼈가 굵었던 검사 누굽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인데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가 해왔던 그 행보에도 맞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러한 수사를 잘 해봤기 때문에 더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구나 이런 꼼수를 잘 아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부동산 실명법 그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건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는 거는 본인이 수사를 더 잘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 논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죠. 오히려. 자, 아무튼 그 측근들을 검찰 고위직 인사들로 그 선대위를 가득 채운 상황에서 국힘 선대위라고 이 상황을 모를까? 국힘 선대위 역시도 이와 같은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했을 겁니다. 자, 검찰총장 후보자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던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던 당시에도 대검에서 이거 가정사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 결국 또다시 이게 슬며시 자취를 감춰서 무마되려고 했던 사건이 다시금 이 양평 개발 사건을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또 오른 겁니다. 정말 이게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들의 불법 거래 의혹. 자, 이 사건 역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말씀드리면서,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작년에 제기가 되었던 의혹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대검에서 가정사라는 이유로 분리해서 결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던 사건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